왜군들이 강으로 들어왔다. 지금이다. 총 공격하라. 안녕하세요. 깡순이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붉은 옷의 장수. 1592년 바다 건너 일본. 당시 왜나라는 조선을 침략했어요. 오랫동안 전쟁 없이 평화로운 세월을 보내던 조선은 조총으로 무장한 왜나라 군대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지요. 당시 왜군이 침략한 부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경남 의령에 곽재우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낚시를 하며 시간을 보내던 곽재우에게 고을 관원이 말을 타고 급히 달려와 전쟁 소식을 알렸어요. 대감, 왜군이 쳐들어와서 난리가 났답니다. 어서 몸을 피하세요. 뭐? 왜군이? 아니 왜적이 쳐들어왔으면 물리칠 생각을 해야지. 피하라니. 곽재우는 10명 남짓한 집안 남자 하인들을 모아 군대를 만들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함께 싸우자고 호소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여러분, 도망만 하다가는 언젠가는 잡히고 맙니다. 함께 싸워야 해요. 하지만 선비님, 병사들도 도망치는 판에 저희 같은 백성이 어떻게 왜군을 맞섭니까요? 맞아요. 저흰 칼이나 창이라곤 잡아본 적도 없는데요. 소문에 듣자 하니 왜군들은 총이라는 신기한 무기를 가졌다던데. 하지만 곽재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무기 다루는 법은 배우면 되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적들이 무슨 무기를 가졌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곽재우의 진심 어린 호소에 한두 사람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고 곧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돌려 곽재우의 뜻을 따르기로 했지요. 곽재우는 조선에서 처음으로 의병을 일으켰던 거예요. 10명 안팎으로 시작한 곽재우의 의병 부대는 이틀 뒤에는 50여 명이 되었고 한 달 뒤에는 100명이 훌쩍 넘더니 그 이듬해에는 2000여 명이 되었어요. 곽재우는 비단으로 된 붉은 옷을 해입고 군대를 이끌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홍의 장군이라고 했지요. 붉은 이불로 만든 곽재우의 깃발에는 천강 홍의 장군이라고 써 있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붉은 옷의 장수라는 뜻이었지요. 저기 홍의 장군님이 나가신다. 아니, 천강 홍의 장군이라네. 보통 분이 아니시니 분명 우리를 구해 주실 거야. 붉은 옷을 입은 홍의 장군은 조선 사람들에게는 마치 하늘의 도움을 받는 것 같은 희망적인 느낌을, 왜적들에게는 인간 이상의 존재를 상대하는 것 같은 두려움을 줬다고 해요. 하지만 곽재우와 가까운 사람들은 그 옷이 늘 걱정이었지요. 장군님, 붉은 옷은 왜적의 눈에 너무 잘 띄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붉은 옷을 왜군들의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왜적들은 분명히 장군님을 먼저 노릴 것입니다. 허허, 그러면 여러분이 안전하니 잘된 일이 아니오. 아유,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요? 그것이 걱정이라면 내가 그보다 더한 꾀를 보여주겠소. 그로부터 얼마 뒤 왜군들과 전투가 벌어졌어요. 왜군들이 강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그때 강 건너에서 숨어있던 곽재우가 모습을 드러내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왜군들이 강으로 들어왔다. 지금이다. 총 공격하라. 곽재우의 신호를 들은 의병 부대들은 숲속에 숨어있다가 일제히 나와 화살 공격을 퍼부었지요. 강을 건너던 왜군들은 마땅히 피할 곳이 없이 기습 공격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왜군을 이끄는 군사 중에서 노련한 군사들은 강 건너의 홍해 장군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저기 저 붉은 옷을 입은 장수가 분명 의병을 이끄는 홍해 장군이 맞아. 여봐라,
저 붉은 옷을 입은 장수를 집중 공격하라. 외장의 명령에 왜군들은 총을 곽재우를 향해 일제히 조준했어요. 제 아무리 날쌘 홍해 장군이라도 수백 명의 총을 피하기란 어려운 일이었지요. 그때였어요. 강 건너에서 하하하, 홍해 장군을 찾느냐? 내가 바로 홍해 장군이다. 홍해 장군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왜군들의 뒤통수에서 들렸던 거예요. 왜군들은 순간 혼란에 빠졌지요. 분명 자신들의 눈앞에 있던 홍해 장군이 자신들의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순간 뒤를 돌아봤던 왜군들은 다시 자신들 앞에 있던 홍해 장군을 바라보자 홍해 장군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갔지? 순간에 강을 건넜단 말인가? 그럼 소문대로 도수를 쓰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도수를 쓴다면 총 같은 건 소용이 없을 텐데. 왜군들은 홍해 장군이 도수를 쓴다고 생각을 했지요. 한술 더 떠 바로 왜군들 앞에 있던 홍해 장군은 저 멀리 언덕 위에서 자신들의 코앞에서 강 언덕 위에서 나타났다 없어지기를 여러 번 반복했지요. 왜군들은 그만 겁에 질리고 말았어요. 겁에 질리지 않은 왜군들은 곽재우를 찾아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의병들에게 크게 패하고 말았답니다. 그런데요, 홍해 장군 곽재우는 도수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다만 자신과 똑같은 붉은 옷을 여러 사람에게 입혀 여기 저기서 나타나도록 서로 약속을 했을 뿐이지요. 이러한 홍해 장군의 지혜와 대담함을 사람들은 칭찬했답니다. 여러분, 할머니 이야기 잘 들었나요?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